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영상이고요. 1단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다항식에 대해서 시청을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 주셨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수 분해까지 이제 배운 상태였고, 이제 인수 정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과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과제를 어떻게 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a 플러스 f의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내용을 언급했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를 a 세제곱, 죄송합니다. 3a b제곱, 3a b제곱. 왜 말하는 게 계속 이러죠? 늦은 시간이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밤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밤 11시 45분인데 아마 이 영상이 끝나면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촬영하고 있는지라 좀 버벅거렸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제곱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곱에서 b의 부호를 바꾼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 그리고 개수까지 포함하려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언급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제곱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조금 더 쉽게 매칭될 거다.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러면 세제곱은 어떨까? 세제곱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제곱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b의 부호는 당연스럽게 나옵니다. b의 부호. 그러니까 우리는 a-b의 세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b의 부호로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왠지 여기가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없어지면 효과가 또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형태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등장하고요.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 이야기를 던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사실은 세제곱에서 다루는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은 좀 많은데 세제곱은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를 얻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겁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곱셈 공식 하는 방법에서 역으로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세로셈법을 이용한 것도 있었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근데 조립제법은 어떤 특별한 경우였냐면 x에 대한 다항식을 1차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경우는 꼭 알았으면 해요. 여기에 1차식을 또 나눌 수 있죠. 여기에 또 1차식 나눌 수 있겠어요? 몇 번을 하던지 간에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이렇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fx를 뭐 gx를 가지고 했는데 몫을 qx, rx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뭐 여기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x는 a를 대입했을 때 f 알파는 나머지 시계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까지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0되면요. 여기가 0되면 F알파는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F알파 이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가 돼요. 다시 F 오브 알파 이꼴 0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가 돼요. 왠지 한번 볼게요. RX가 0이죠. 그러면 FX는 이렇게 곱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X-알파 인수로 갖고 다시 X-알파 인수로 갔죠? QX 인수로 갔습니다. 이 두 개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성립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X-알파의 중요성을 이제 보는 그런 문제가 된다 라고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예.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줄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요약할 거라서요. 요약하는 것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인수분해할게요. 인수분해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음. 풀어보셨나요? 자,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뭐 다 푸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 풀다가 막혔는데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한번 저의 풀이를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는 게 좀 더 좋은 풀이일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제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x 4제곱이 있고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상수예요. 근데 좀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x 제곱이라는 것을 대문자 x라고 표기를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러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인수분해인데요. 여기에 3, 4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면 뭐 1, 6 뭐 이렇게 써가지고 했던 거. 근데 여기는 지금 3, 4에서 여기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x, x 해서 대각선을 곱했죠. 그래서 여기를 3x, 여기를 마이너스 4x에서 더하면 x가 된다. 이 내용을 통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써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야 돼요. 돌리면 x 제곱 더하기 3이고 x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또 봤죠. 바로 합차 공식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내용까지 언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가 x-알파의 qx가 되면 정말 좋겠죠. 즉 아래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는 아래 x 값이죠. 이걸 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x-알파에 알파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0을 만들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0을 만들 수 있냐. 그러면 f알파를 뭘로 만들면 돼요? 네, 0을 만들면 돼요. 0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 수단이 필요한데요. 자, fx가 0이 되려면 일단 이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상수 값인데요. 상수의 양의 값을 가지고 약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약수에 대해서는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성립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죠. 그리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부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개인 거죠. 이 12개 중에서 하나 이상은 성립할 거다 늘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12개의 수 중에서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알파 값이 선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1 안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당연히 안 되겠죠. 12는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6도 커요. 4도 커 보여요. 왜냐면 4에 4제곱 해버리면 엄청 크죠? 256인가요? 16의 제곱이니까 256은 되는 것 같아요. 9를 해볼게요. 9를 해보니까 차이가 또 나요. 그쵸?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를 보는 거예요. 알파 값이 2라면 f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2의 4제곱 16이죠?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마이너스 12는 0 됩니다. 그쵸?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어떨까요?
이것도 성립해요. 그쵸? 왜냐면 제곱, 4제곱 다시 말하면 짝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성립합니다. 결국에는 x-2를 인수로 가질 거고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fx는 x-2를 인수로 가졌을 때 무언가가 나올 거고 x 플러스 2로 했을 때도 무언가 나올 거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성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됐죠? 그럼 뒤에 뭐가 남느냐?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짜증나요. 예, 이게 짜증나요. 왜냐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냐? 이거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어떻게 이거 몫을 구해야 되는데 몫을 어떻게 구하지? 이래요. 음. 그럼 똑같아요. 또 세로셈법 하든지 해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얘기했던 세로셈법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1차식 했잖아요. 조리집법 해도 돼요. 그러면 조리집법으로 해봅시다. 조리집법으로 해보면요. x 4제곱부터 시작하니까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2를 가지고 2로 계산해 볼 겁니다. 2로.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나요 빼나요? 그쵸, 더했죠. 그리고 나서 곱했고요. 더하고요. 곱했고 더했고 곱했고 0 됐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해요.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자, 내려옵니다. 곱했어요. 더했고요. 곱했고요. 더했고 곱했고 0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자, 나머지 0이고요. 나머지 0입니다. 둘 다 했는데 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적혀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리제법을 가지고서 이 몫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이걸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눈에 딱 보이는 거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7 플러스 6 0이니까 x 대신에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조리제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요. 또 여기 1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러면 딱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 우리 알잖아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알면 끝난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1 먼저 계산됐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를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인수 정리는 그럼 대체 무엇을 인수 정리라고 한 거냐? 네. 인수 정리는요 나머지 정리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리는
나누어지려고 하는 수에 대해서 시계값을 통해 0을 만들면 f의 시계값이 곧 나머지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둘의 차이는 다소 다릅니다. 예, 다소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오늘 작성을 해보고요. 이제 배웠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개의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까지 8개. 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짜기 위해서 30분씩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렇게 몰아서 좀 촬영을 오늘은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습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는 다항식의 사칙연산 배웠습니다. 다항식의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웠고요. 덧셈과 뺄셈을 한 내용으로 묶어서 1차 시, 곱셈을 2차 시, 나눗셈 3차 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지만 당시 세로셈법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수와 식을 가지고 차이를 비교해 드렸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식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에서 다뤘던 것을 가지고 식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창의성을 키워준다. 내지는 이 부분에서 확장했을 때 사고력이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은 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 어떤 걸 배웠냐? 방정식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항등식에 대한 의미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워왔던 방정식 배웠고요. 항등식에 대해서도 좌변과 우변이 같았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어떤 내용이 항등식이었고 어떤 내용이 방정식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네 번째 영상이었어요. 다섯 번째 영상. 다섯 번째는 이제 나머지를 왜 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도 수와 식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었고요. 이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으로는 조리제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배웠을 때 이제 목과 나머지에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배웠다면 조리제법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를 통해 여러분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해 줬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상에서는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이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식으로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가장 큰 기초로 두고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에 썼고요. 마지막 인수 정리 이 개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까지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마무리 짓고 1단원 또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다항식에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중학교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개념을 보려고 하니까 더더욱 수학을 하기가 좀 거북해진다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교사가 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첫 개념부터 좀 끌고 올 수 있을까?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지라 조금 더 구분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인신론적 장애를 갖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최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하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차 영상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9차 영상에서는 아까 맨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다른 특별한 영상을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오늘 영상을 1단원 마지막으로 뵙고 3월부터 2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단원보다 좀 급한 부분이 생겼어요. 네, 2단원보다 급한 부분이 생겨서 그 내용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까지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바뀌게 되면 3월 업로드하기 전에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3월 영상에서 새로운 단원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